얼마 전 인터넷을 시끄럽게 달궜던 무지개 마약. 알록달록 사탕 같은 이것이 알고 보니 헤로인보다 50배나 더 강력한 마약인 펜타닐이었다는 사실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미국 마약 단속국은 이 무지개 펜타닐을 마약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노린 마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바닥에 돌아다니던 1달러짜리 지폐에서 펜타닐 분말이 검출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고작 2mg만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치명적인 효과 탓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펜타닐 테러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죠. 이렇게 마약과 무관한 일반인들마저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은 펜타닐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 내 불법 펜타닐 문제가 단순한 마약 이슈를 넘어 여러 국가 사이의 외교 관계, 특히 최근 격렬해진 미중 갈등과도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미중 갈등이 왜 나오냐? 세계 최대의 불법 펜타닐 생산국이자 미국 내 펜타닐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죠.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 중국 마약상들은 2012년 이후로 세계 각지에 불법 펜타닐을 공급하며 자국의 합성약물 강국이라는 오명을 씌웠는데요. 그 배경에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제약 산업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5,000개 이상의 제약 기업과 최소 16만 개 이상의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괴적인 수의 기업들이 공존하는 환경 탓에 자연스럽게 정부의 눈을 피해 화학물질을 빼돌려 부수입을 얻거나 아예 이런 불법 거래만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죠. 중국 내 마약 조직들은 자국에서 직접 제조한 값싼 펜타닐을 어렵지 않게 공수할 수 있었고 국제우편 시스템을 통해 이를 세계 각지에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마약상들은 그들의 단골 고객이었죠. 그 결과 미국에서는 2014년 들어 펜타닐 양성 반응에 따른 법 집행 건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펜타닐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이듬해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펜타닐이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까지 직접 발벗고 나섰죠. 2017년에는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18년에는 무려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자국 펜타닐을 규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내 약물 문제에 중국이 무슨 잘못이 있냐며 미국과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2019년 결국 자국 내 펜타닐류 규제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의 속을 달래준 바 있습니다. 자, 다시 2022년으로 돌아와서 예상대로라면 미국 내 펜타닐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펜타닐류 약물의 적발 건수,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모두 2018년 이후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뭐야, 역시 중국이 제대로 단속 안 했네 싶으시겠지만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중국 당국은 실제로 2019년 5월부터 펜타닐류 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모든 종류의 펜타닐은 의학, 공업, 과학연구 등 합법적인 용도가 아닌 이상 아예 유통 자체가 금지됐죠. 아니 그럼 중국산 펜타닐은 대체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B는 단속국 위에 나는 마약상이 있는 걸까요? 요즘 유행하는 마약 밀수 방법, 바로 분리조립 밀수법입니다. 중국에 있는 마약상들은 완성된 펜타닐이 아닌 펜타닐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따로따로 판매합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제3국에서는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구매해서 직접 펜타닐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완성한 펜타닐을 미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전달하면 비로소 밀수 완료. 이 번거로운 작업을 가장 열심히 그리고 잘 해내는 조직은 바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입니다. 아예 연구소까지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자체 생산에 나선 멕시코 카르텔과 손수 돈 세탁까지 해주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중국 마약상들이 최고의 공생관계를 펼치고 있는 판국인지라 미국은 중국에 더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미국 내 불법 펜타닐 유통을 오히려 더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타닐은 여러 원료를 합성해서 만드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문제는 펜타닐을 합성하는 데에는 순수 아세톤, 염소 등 일반적인 물질이 주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런 물질들은 다른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펜타닐을 구성하는 모든 원료를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손해를 감수하고 더 넓은 범위의 원료를 제한한다고 해도 펜타닐 제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주요 펜타닐 전구체 2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마약 조직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재받지 않은 유사 화학물질,
혹은 이중 활용이 가능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기존의 펜타닐과 아주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합성해내고 있습니다. 원료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좋은 펜타닐의 특성상 여러 베리에이션이 탄생할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는 거죠. 미국의 요구가 무색하게 중국이 마약을 대하는 태도는 상상 이상으로 살벌합니다.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들과는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사법 협력을 강화한 바 있고 내부적으로도 약품에 대해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 및 차단 작업을 수행해왔죠. 역사적으로 마약에 민감한 탓인지는 몰라도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마약 선도부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외신은 중국의 국제 마약 규제가 지극히 선택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을 포함한 각종 마약이 자국에서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취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공교롭게도 중국은 지난 8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 진행 중인 여러 분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마약 퇴치를 위한 협력 중단도 포함되어 있죠. 중국의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비판에 대해 우린 할 만큼 했고 이젠 미국과 멕시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 내 불법 펜타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치적 요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중국산 펜타닐 문제는 중국 마약상, 멕시코 카르텔, 그리고 미국 소매상이 환장의 콜라보를 이루면서 결국 미국이 자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혹시 이거 남일 같으신가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으로 밀수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총 2톤이 넘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한 해에만 1톤 하고도 272kg이 적발되면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오늘 언급된 미국, 중국, 멕시코 모두 대한민국의 주요 마약 유입국이라는 겁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들어온 405.7kg의 마약은 딱 200g을 제외하고는 전부 메스암페타민, 그러니까 필로폰인데요. 이를 두고 미국에서 펜타닐이 인기를 누리니 기존 고급 마약들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거 아니냐는 씁쓸한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1년 만에 거의 10배로 불어났고 또 다른 고급 마약인 코카인의 양은 무려 3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세세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미국처럼 마약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세계는 마약과의 새로운 전쟁을 앞둔 듯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